안녕하세요. 이유구강의학과 김종윤 원장입니다. 신희진 원장입니다. 김영재 원장입니다. 오늘 저희 이제 셋이 같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돌출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돌출입은 교정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수술로 해결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좀 해결책을 좀 찾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?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는 결국 교정 치료의 가장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수술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감을 약간 좀 그런 흔히들 말하는 위험 요소들이 적다는 게 이제 교정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수술 비용 등등들도 조금 더 이제 부담이 좀 적으실 수 있겠고, 그 외에도 뭐 출혈이나 이제 어떤 안면 부종 등등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걱정이 적은 수술이 교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치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돌출입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앞니 6개, 고치아들만 딱 뒤로 가는 거예요. 똑같이 돌출입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어도 양악수술로 돌출을 해결했으면 앞니, 어금니 그냥 다 뒤로 움직이는 거죠. 그 예를 듣고자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원장님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,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헤미안 랩소디의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좀 캡처해서 준비를 해봤는데, 들리는 속설로 저는 좀 잘은 모르지만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제 그 실존 인물이 과잉치가 있고 리턱뼈가 좀 크신 그런 것 때문에 공명에서 좀 더 이득이 있어서 다양한 음역대를 낼 수 있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입이 좀 나와 보이는 분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교정가 입장에서는 저렇게 코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으면 교정만으로는 원하시는 것만큼의 효과를 좀 내기는 좀 어렵겠다,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치조골 위에 있는 상악골까지 앞으로 나온 거니까 교정으로 해결하면 조금 돌출감이 남겠죠. 실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나한테 어떤 치료 방법이 더 좋겠냐고 물어보면 교정가 입장에서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의사진만 놓고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결정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, 이거는. 네.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정도는 수술보다는 교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나머지 분들은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도 저 빨간 옷 입은 분 말고 나머지 세 분은 수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부 계측 방선 사진을 촬영을 하고, 머리뼈와 한께,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나 크기나 얼굴뼈의 길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그 진단을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선도 긋고 각도도 재고 계측을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진단해놓고 보니 그 빨간 옷 입었던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께는 수술적인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나, 마지막에 있었던 남성분께서는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었던 환자분께서. 저는 마지막 분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네. 할 수 없어요. 필요가 없어요. 네, 할 필요 없는 거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네, 맞습니다. 결과가 네.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화하는 게 제일 네. 첫 번째. 입만 단순히 넣고 싶은 건지, 아니면 입을 넣으면서 비대칭도 맞추고 싶은 건지, 그거를 자기가 구체화해가지고 상담을 할 때 얘기하면은 의료진도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더 잘 얘기해주겠죠. 저번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돌출입 때문에 교정을 했어요. 그래서 돌출입이 해결된 거예요. 해결됐는데 얼굴이 길어졌다는 거예요. 네. 이제는 긴 얼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. 치료가 시작하기 전부터 충분히 좀 다 고려가 되고 잘 이해가 되면 또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네 분의 증례에서 공통점이 여기 저 선에 대해서 입술이 좀 앞으로 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코끝과 턱끝을 잇는 선에 대해서 윗입술은 한 0.5에서 1mm 정도가 뒤로 들어가 있고, 아랫입술은 살짝 닿는, 정말 컨택 정도 되는 그 앞으로 선을 넘어서지는 않는 게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. 피부 탄성이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요즘 뭐 핸드폰 카메라들이 좋으니까 옆모습 사진을 찍으셔서 이렇게 사진에다 놓고 선을 그어 보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제 뭐 자가 진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입이 안 다물어진다. 그럼 거의 돌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맞아요. 높아요. 네.
그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하이퍼멘탈리스. 네, 그죠? 네, 여기 네, 네. 호두주름 네. 강하게 잡히는 분들. 이런 분들이 이제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. 환자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입술에 좀 힘을 빼보세요라고 하면 입에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서 다 뺐다고 자꾸 나 이거 뺀 거라고. 자가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. 이렇게 고민이 되시면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인터넷에서 계속 막 물어봐 봐야 네. 예,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. 초등학생인지 뭐 어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환자들이 상담을 다른 병원에서 받고 왔는데 돌출입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다.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돌출입보다 다른 방법이 더 좋다. 맞아요.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. 네. 그리고 뭐 돌출입으로는 예를 들어 돌출입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미스마일을 해결할 수 없다든지 뭐 아니면 긴 얼굴을 해결할 수 없다든지 비대칭은 해결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 말은 그거 다 된다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병원들은 걸러야 되지 않나.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망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.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이동 범위가 뭐 다양하고 적용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돌출입 수술이 사실 적용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어요. 네. 다 정상이고 네. 입만 딱 그런 경우가 얼마나 뭐 몇이나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이 돌출입과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합주기. 네. 본인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어떤 우리는 통계치에 맞춰서 음. 그냥 단지 그것만 가지고 수술을 했을 때는 그거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. 일단 돌출입이라고 느낀 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외모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전에 그런 기억과 이제 상충이 되면서 입이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. 맞아요. 변화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또 부어 있으니까 더 좀 합죽해 보이는 경향이 있으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.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때도 같은 생각이시면 제가 그때는 한번 뭐 치아 각도를 조금 더 앞쪽으로 기울여드린다던가 하는 수식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수술 초반에 연조직이 안정이 안 된 시기에 맞아요.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하죠. 많이 하죠. 결론은 뭐냐면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진단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자가진단이잖아요. 객관적인 진단이 아니라 자가진단일 뿐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니터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. 요새 뭐 상담받기 되게 좋아요. 많은 병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고민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마무리해주세요. 너무나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럼 제가 다시 마무리. 그래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